안녕하세요, 프라임누수 최 팀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헬스장 샤워실 방수 시공을 하려 합니다. 샤워실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는 물이 탈의실적으로 새어나오며 영업을 마친 시간대에는 새는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던 현장입니다. 보통 새는 물의 양이 유동적으로 달라진다면 수도배관의 누수보단 방수 혹은 하수배관의 문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도배관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새는 물의 양이 유동적이지 않고 일정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새는 물의 양이 점차 많아지는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그지 않으면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관엔 물의 압력이 따라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니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 또한 유동적인 피해 양상으로 방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부분은 유가 부분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모이기도 하는 부분이라 방수에 가장 취약하기도 합니다. 기존 유가를 드러내고 안쪽을 파내어 준 다음 접착 방수제를 사용하여 새로 마감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깨지거나 들떠있는 타일을 제거해줍니다. 철거 방수는 아니지만 타일 상태가 안 좋다면 그대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타일층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공법이기에 상태가 안 좋은 타일은 교체해주며 방수제로 접착해줍니다. 전체 타일은 아니지만 구역을 나눠 제거해줍니다. 유가와 타일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먼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한 뒤 물청소를 한번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방수를 한다면 접착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청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타일을 다시 붙여주는데 일반 시멘트가 아닌 접착 방수제로 붙여주어야 합니다. 4가지의 방수제를 혼합하여 만든 방수제입니다. 일반 시멘트는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습기를 벗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여 밀도를 높이고 붓는 시간도 일반 시멘트보다 빠르며 수축 정도도 더 적습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로 혼합한 방수제를 사용하면 내구성 및 방수 성능이 훨씬 우수하게 됩니다. 표면에 방수층을 구성하는 시공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타일은 같은 색상과 질감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상과 비슷한 질감의 타일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론 테두리를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는 실금이 잘 가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또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테두리에 뜰을 돌려줌으로써 크랙을 메꿔줌과 동시에 더 이상 크랙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까지 해줍니다. 방수제 또한 일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의 혼합된 방수제를 사용하며 색상은 연한 회색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바닥 상태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매지 부분에 이가 많이 빠져 있거나 사가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가 빠진 부분엔 새로운 매질을 충전시켜주며 사가 있는 부분 또한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현장 바닥의 대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꼼꼼히 작업해야 합니다. 구멍이 한 개라도 남아있다면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유입되어 다시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성능 또한 중요하지만 이런 꼼꼼함이 방수를 왕성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채워졌으면 닦아주어야 합니다. 너무 깊이 닦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며 닦아줍시다. 또한 닦으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꼼꼼함을 나타내줍니다. 이제 벽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샤워기 왕 부분입니다. 대체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설계되어 나와 있지만 간혹 시간이 지나며 왕 부분이 헐렁해져 물이 벽면 타일 안으로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물은 바닥에만 젖는 게 아닌 벽면도 타고 흐를 수 있으니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바닥면엔 실리콘으로 마감하지 않고 벽면에만 실리콘으로 마감합니다. 이유는 바닥엔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바닥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한다면 접착력이 금세 약해져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벽면은 물이 타고 흐르는 부분이기에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벽면을 보다 보면 매지가 떨어진 부분도 보입니다. 이럴 땐 크랙이 가 있다면 실리콘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면 방수 시멘트로 마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멘트는 얇게 도포하면 강도가 약해져 내구성에 취약합니다. 반면에 실리콘은 얇게 도포한다 해도 강하게 잡아줄 수 있어 크랙 성격에 따라 마감하는 제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닥과 벽면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줍니다. 각 부분을 집중해서 시공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는 잘 붙어있는지, 테두리에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교체한 타일도 잘 붙어있는지, 특히나 바닥 매지는 잘 마무리되었는지, 또 벽면 매지 또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봄으로써 바닥과 벽면 시공을 확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지 부분에 보강이 안 된 곳에 고농축 침투 방수제를 먹여주는 것으로 방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에 어떤 제품으로 마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지는 일반 시멘트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매지 부분에서도 물을 흡수해 피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침투 방수제로 마감을 해주어 샤워실에서 사용한 모든 물이 타일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백 안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비철거 방식의 방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주방, 일반 가정집의 화장실 등 타일이 있는 곳에 다 적용되는 방수 기법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